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종목 분석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넥스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곧바로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주주분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쉬시느라 영상을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종목 분석 영상 업로드 해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분봉으로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 사실 아침에는 주가의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하락돼 있다 보니까 분명 매도를 던지고 싶으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물론 저는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한 상승 구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보시는 주주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리지는 않지만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단순하게 겁을 먹고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객관적인 대응을 들어갔을 때 20% 이상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만약에 이 추가적인 20%의 수익률을 원하시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내용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다음 주 장에 대한 대응 같이 해나가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봉을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 장 초반에 어떻게 됐었나요? 급격한 상승 구간을 보여주면서 99,1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달성했었잖아요. 그런데 넥스장 동시호가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러한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개별 종목의 이슈만 본다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재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우상향을 보여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삼성전자 개별 이슈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던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시장의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칠판 가져왔고 어떠한 내용들 얘기 드릴 거냐? 제가 미리 정리해 왔어요. 강프로의 시장 분석으로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지역은행 뱅크런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일단 기사부터 먼저 한번 같이 보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 무슨 기사들이 나오고 있느냐? 지역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터지면서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잖아요. 자이언스 뱅코프라는 지역은행에서 6천만 불 대손 충당금을 인정을 했고 주가가 마이너스 13% 폭락한 거를 시작으로 미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뱅크런을 의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뱅크런이 일어날 건지는 우리가 안전자산과 증시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안전자산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이 다시 한 번 더 연중 신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국채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미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또 한 번 SVB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SVB 사태가 뭔지 모르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SVB 사태가 뭐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수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 2023년에 이 자본을 어디에 투자를 했었냐? 바로 미국의 국채를 다 사들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을 했었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우려 때문에 SVB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미 증시의 폭락이 나왔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뱅크런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SVB 같은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사태 때문에 겁을 먹으면서 삼성전자에서 곧바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는 베팅을 하면서 매도를 했을 때 시장에서 타율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자이언스 뱅코프 사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 왜냐? 이번 주 수요일에 파월에 무슨 언급이 있었나요? 바로 양적 긴축 QT를 종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빠르게 늘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자이언츠 뱅코프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가 트럼프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증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해야지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 자이언츠 뱅코프 사태를 두 눈 뜨고 그냥 가만히 냅둘까요? 절대 아니라고요. 국가적인 개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QT의 종료를 훨씬 더 앞당겨 주면서 자이언트 뱅코프 사태를 빠르게 끝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이언츠 뱅코프 사태에 겁을 먹고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에서 매도를 던지는 행위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에서 후회가 남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제가 한국은행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통화 및 유동성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M2 광의 통화량이죠. 광의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통화량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통화량이에요.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830조였던 M2 통화량이 2024년에는 몇 조까지 늘어났나요? 4,045조까지 늘어났죠. 200조가량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7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344조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00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대로 간다면 2025년 같은 경우에는 M2 통화량이 500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아무리 유동성이 풀리더라도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었나요? 아니죠. 부동산 시장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부동산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증시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우상향시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에 대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M2 통화량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 해외의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까지 더해졌을 때 지금 추가적인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게 됐을 때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늘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2024년 말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5년 10월이 된 이 시점에 몇 조까지 늘어났다? 80조까지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유동성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는 거다? 삼성전자의 주가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 부족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분명히 뭐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었나요? 매도 타점은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영상 초반에 얘기를 드렸었죠. 왜냐, 우리가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의 상승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아봤어요. 시장에 뭐가 들어왔다? 유동성이 들어왔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나오자마자 이러한 유동성을 바탕으로서 굉장히 급격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 유동성이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언제 나온다? 바로 10월 말에 나오잖아요. 이 이슈가 뭐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세요. 바로 미 행정부의 셧다운이라고요. 미 행정부의 셧다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미 행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됐을 때는 당연히 고용지표의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고용지표의 지연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고용지표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무작정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진행할 수 없고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선반영됐었던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의 유동성에서 쇼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주차에 접어든 미 연방정부 셧다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고용지표의 지연은 수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거다라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유동성 쇼크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우상향을 만든 이유로 큰 폭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장히 장기화된 횡보 구간을 겪어냈었죠. 그런데 주가의 급격한 우상한 이후로 큰 폭의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견딜 수가 없고 감정적인 대응인 패닉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단기 고점을 통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가 주가의 우상향 속에서 매도 타점 잘 잡으셨었나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가파른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었을 때 쿨하게 매도할 수 있었냐고요? 우리 잘 못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도와드리겠다고요.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제 구독자 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렸죠.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곧바로 한 분 한 분 다 링크로 회신해 드릴 거고, 이 링크 제 삼성전자 구독자방 링크니까 들어오셔서 신청 눌러주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뭐 받아가셔라?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받아가시라고요. 왜냐? 미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유동성 쇼크가 터졌을 때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블록딜 문제까지 한 번 더 대두되면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다. 제가 구간으로 잡아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땡땡땡1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서 고민을 가지면서 혼자서 걱정하시면서 삼성전자에서 후회가 남는 투자를 진행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써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우리 다음 주장부터 이제는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받아 가시면서 객관적인 대응을 해 나가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얘기할 때마다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신 거 알아요. 내가 현금성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종목 분석 영상을 보고 있는데 또 한 번의 현금성 자산을 만들면 어떡하냐 물어보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제가 안전자산의 우회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다? 결국 큰돈들이 안전자산의 우회를 선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눌림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에 굳이 증시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이후로 제가 안전자산의 우회를 잡아드릴 거다.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7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자산의 증시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 안전자산의 우회 모르실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안전자산 뭐 있나요? 금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달러 있다. 마지막에 뭐 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엔화와 미국의 채권 있잖아요.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채권 위주로 가져갈 거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서 가져갈 거예요. 엔화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엔화와 달러는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 건지, 금은 몇 퍼센트 가져갈 건지 제가 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안전자산의 우회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현금성 자산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본질이 끝났나요? AI 데이터 센터의 훈풍이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서 안전자산의 우회를 가져갔지만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리스크의 해소가 나왔을 때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비중 축소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시적인 비중 조절을 통해서 삼성전자에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드는 거다. 제가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땡땡땡1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같이 삼성전자에서 자산의 형성 만들어가 보자고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가 문제인가요?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뭐라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라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뭐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구독자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한 분 한 분 다 링크로 빠르게 회신해 드릴 거고, 월요일장부터 대응하실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가 뭘 잡아 드릴 거다?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안전자산의 우회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린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까지 잡아 갈 거라고요. 자산의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우리가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안전자산의 우회를 가져가야지만 추가적으로 20%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분명히 얘기 드렸었죠. 20%의 수익률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제가 20%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객관적인 투자의 전반적인 내용들 구독자 방에 모두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구독자 방이니까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제가 모두 다 무료로 입장 받아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냐고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셨던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저점관에 대한 매수 타점, 안전자산의 우회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안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발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는 객관적인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바꿔서
나가셔도 되니까 제발 객관적으로 대응해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휘둘려서 후회가 남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형성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제가 삼성전자 주주분들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얘기 드려요. 왜냐,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 지 10년이 넘었는데 당연히 저도 깡통도 쳐봤고 말도 안 되는 빚도 져봤어요. 정확한 액수는 얘기 못 드리지만 억대빚까지 져봤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 너무나도 좋잖아요. 게다가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영상 끝까지 이해하시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변동성에 손해를 보려고 하고 계시냐고요.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우리 이제는 보상으로 챙겨가 보자고요. 어떻게? 수익률로서 보상 챙겨가 보자고요. 어디서? 구독자 방에서.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010-9014-8706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구독자 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한 분 한 분 다 링크로 회신해 드릴 거니까 우리 이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감정적인 투자와 심리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 저랑 같이 손잡고 첫걸음 떼면서 보상으로 수익률 받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투자가 필연적이라는 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못 하셨나요? 어렵고 어색하고 몰라서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써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처음 시작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매도를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공매도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그 걱정은 당연히 해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 최근에 1,400억 원이었었던 공매도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가 내려갔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가파른 상승 구간을 보여줬었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세력들의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숏 커버 현상으로 나오는 숏 스퀴즈 현상으로 오히려 급격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공매도 리스크를 걱정하면서 매도를 던지는 행위는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투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의 고점은 훨씬 더 열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보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유량을 보게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 나왔나요? 외인들의 보유량이 52%를 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저번 신고점이었었던 88,800원을 뛰어넘었을 때는 외인들의 보유량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다? 56%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9만 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52%의 보유량을 보여줌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외인들의 보유량이 늘어났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 고점이 열려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강한 눌림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언제? 10월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의 우상향 속에서 이 조정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을 던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 삼성전자에서 감정적인 대응과 심리적인 대응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산의 형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분명히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추가적인 20%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절대 후회가 남는 투자가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010-9014-8706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세요. 토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로 멋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감정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해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독자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권맨 강프로의 실전 공부방. 공부방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어렵기만 한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방에서 어떠한 내용들 잡아드리고 있는지 미리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장초반 급등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왜 추천해드리느냐, 저는 절대 수익률이 없는 주식 공부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제가 객관적인 투자로 어떻게 빠르게 재료를 접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재료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률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분명 못 믿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 자료까지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청해 보세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자료들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권밴 시절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속된 말로 깡통도 차면서 정말 경험으로서 얻은 자료들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무료로 드리기 많이 아까워요.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건데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감정적인 투매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우리 계속해서 감정적인 투매로서 손해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로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 자산의 형성 해보자는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다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목표 잡고서 최소 100%의 수익률 만들어 보자고요. 어떠한 분들이냐, 적절한 매수 타점을 모르겠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요 의문이신 분들, 좋은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최소 100%의 수익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공부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자료 가져왔습니다. 인증자료 보기 전에 제가 위에 번호 편안하게 띄워드릴게요. 010-9014-8706. 인증자료 보다가 진짜로 내가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서 수익률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증자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급등주 추천부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사진이에요. 이때 7월 23일날 로스웰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27분에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로스웰 주가 어떻게 움직였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16.78%의 수익률 만들어드렸어요. 이때만 끝이냐? 아니죠. 제가 매일 올려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7월 24일날 온타이드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50분에 올려드렸어요. 온타이드 같은 경우도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19.01%의 수익률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25일도 추천해드렸겠죠.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장공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42분에 추천해드렸었는데 하이장공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상한가 찍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 나왔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목표가 뭔가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시장 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인 투자에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장 지표를 봐야 되고 언제 시장 지표가 올라오고 어떤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에 한 번씩 언제 이러한 시장 지표가 나오는지, 얼마나 이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장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석 달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장 시간에는 종목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저항선을 긋고 어떻게 지지선을 긋고 상승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공부방 들어오셔서 급등주에 대한 추천으로서 수익률 만들어 가면서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로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뭐하자? 자산 쌓아보자고요. 지금 객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계속 띄워놨죠? 010-9014-8706 숫자 행운의 7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이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